30개 주에서 어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했으며 미국 내 일일 확진자 수에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신규 감염자의 50%가 20에서 40대의 청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당국이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9개 주에서 온 방문객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가 빠르면 다음 달 6일부터 3단계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아시안 인구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시 경찰관이 또 금지된 목조르기를 사용했다고 교살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트럼프타워 앞 도로에 흑인 목숨도 소중한다는 문구가 새겨집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가 다음 달 23일에서 25일 사이 개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60%인 30개 주에서 어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했으며 미국 내 일일 확진자 수에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CNN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주 등 30개 주에서 지난주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조지아, 오클라호마, 미시간,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등 13곳에서는 증가율이 50%를 초과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전체 신규 환자가 어제 38,459명으로 집계되며 종전 최다인 전날의 38,115명을 앞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제 5,349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2주간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2% 증가하며 환자 수가 4,240명으로 최다였고 중환자실 ICU 환자 역시 19% 늘며 가장 많은 1,3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병원의 일반 병상이나 중환자실 ICU 점유율이 30에서 40%를 넘어서면 규제 완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도 5,004명의 신규 환자가 나와 전체 환자가 11만 4,018명으로 늘었습니다. 조기 경제 재개에 앞장섰던 주 중 하나인 텍사스 주의 그레거리 애벗 주지사는 이날 추가적인 경제활동 재개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이날 5,996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정전 최고인 전날의 5,551명을 다시 뛰어넘었습니다. 하버드 국제보건연구소 RCC자 소장은 NBC 뉴스에 출연해 미국의 신규 환자 급증이 제대로 된 안전 조치 없이 서둘러 경제를 재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는 주들의 신규 감염자의 50%가 20대에서 40대의 청장년층이며 대부분 무증상인 이들은 조용히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청장년층 감염 실태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의 경우 지난 15일 이후 드라이브-스루 검사에서 확인된 감염자의 50%가 20세에서 44세 사이의 젊은 층이었습니다. 텍사스주 주립대학 도시인 헤이 카운티에서는 지난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371명의 감염자가 나왔는데 6월 이후 2,100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젊은 층이었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6월 이후 보고된 감염자 중 18세에서 40세 사이의 젊은 층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세에서 40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8%였는데 무려 14%가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발원지인 시애틀을 포함한 워싱턴주의 20대와 30대 감염 비율도 지난 3월 25%에서 45%로 2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전체 감염자의 평균 연령이 지난 3월 65세에서 35세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20대에서 40대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 재개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대학가, 술집, 나이트클럽, 카지노 등이 영업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은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무증상인데다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무시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9개 주에서 온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주 당국이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지지사는 코로나19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타주 지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뉴욕으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이 무작위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에는 탑승자 명단과 정보를 확인해 특별 단속반 명단에 기록해 전화 통화 방식 등으로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모 뉴욕 주지사는 현재 제한 조치를 내린 9개 주 외에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캘리포니아주도 코로나19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대상 지역은 알래바마, 애리조나, 아르칸소, 플로리다,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워싱턴, 유타, 텍사스주 등입니다. Infection rate formula will be 10 per 100,000 on a 7-day rolling average, or 10% of the total population positive on a 7-day rolling average. So any state that has an infection rate above that would require a 14-day quarantine. As of today, the states that are above that level are Alabama, Arkansas, Arizona, Florid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Washington, Utah, Texas. That's as of today. The states themselves can change as the infection rate changes. And we will update daily what states are above that infection rate. But as of today, those are the states that are above the infection rate. And again, it's just common sense. It's the spirit of community. If you're in a place that has a high infection rate, we understand that, and we'll help you any way we can. And we've been helpful in reaching out to every state across the nation. But we don't want to see the infection rate increase here after what we've gone through, and that's the 14-day quarantine. That is a uniform policy across the 3 states. Each state will be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that policy within their state. 뉴욕주에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초 $2,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최대 $10,000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와 커네티컷 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주에서 오는 방문객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강제적인 단속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정부는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격리 조치를 따라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뉴욕시가 빠르면 다음 달 6일부터 3단계 정상화에 들어간다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3단계 경제 재개 조치가 시작되면 식당 내부에서 식사가 허용됩니다. 현재는 식당과 바의 5개 영업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농구, 테니스 등의 레크레이션 활동과 네일샵, 스파, 마사지샵, 문신, 피어싱 등의 영업도 허용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코로나19 지표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3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22일 2단계 정상화를 시작한 지 2주 만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3단계 정상화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곧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뉴욕시는 7월 1일부터 해변이 대중에게 개방됩니다.
뉴욕시에서는 지금까지 전 세계 도시 중 가장 많은 21만 3천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은 진단검사를 받은 시민 중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이 1%대에 불과합니다. 또 뉴욕주에서 핑거레이크, 서던티어, 모코밸리, 놀스컨트리, 센트럴 뉴욕 등 5개 지역은 오늘부터 경제재개 최종 단계인 4단계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2020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아시안 인구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타인종에 비해 무려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센서스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미국 거주 아시아인은 2,286만 1,985명으로 추산돼 10년 전인 2010년보다 29.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 증가율은 히스패닉 20%, 흑인 11.6%, 백인 4% 등을 월등히 앞선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안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로 10년 전보다 11.7% 늘어난 171만 6,19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 인구가 급성장한 곳은 조지아주 포사이 카운티가 2만 7,977명으로 지난 10년간 230%가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인의 중간 연령은 35세로 10년 전인 33세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센서스국은 전체 응답자 중 아시아 증가 인구의 약 3분의 2가 해외 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왔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0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에서는 뉴욕, 뉴저지 한인 대상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해 활발한 인구조사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7월 31일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는 10월 3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희 태스크포스도 이 뉴욕 지역, 특히 한인들이 밀집한 이 퀸즈 지역이 여전히 이제 응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퀸즈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화를 하고 있고, 뉴저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참여율이 좀 높습니다. 높아서 저희들이 뉴저지는 한라인을 통해서 문의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고, 시민참여센터 같은 경우는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그런 6,000명 정도가 이제 저희들 리스트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바깥에서 이제 한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전화번호는 한 500명 정도고, 나머지 한 5,500명은 저희들이 리스트로 확보해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3,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인구조사에 응하게끔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1인당 3만 불이니까 저희들이 한 9천만 불 정도를 뉴욕에 이제 확보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전화로 온라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은 아시안 인구 성장 현상에 미국의 인종 구성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미국 전체 인구 중 백인 비율은 60.1%,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백인 경찰의 목 조르기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엄청난 정치,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경찰관이 또 금지된 목 조르기를 사용했다 교살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C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경찰서 소속인 39세 데이비드 아파나도르가 지난 21일 시내에서 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조르기로 제압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된 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NYPD가 공개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목격자들이 녹음한 휴대전화 영상 등에는 퀸즈 라코웨이 비치 인도에서 한 경찰관이 한 용의자의 배에 올라타고 아파나도르가 그의 목을 팔로 감아 강제로 체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경찰관의 팔에 목이 감긴 상태에서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NYPD는 1993년 이후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 과정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목 조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달 초 뉴욕시 의회도 목 조르기를 포함해 일체의 호흡 억제 무력 행위를 금지하는 경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맨하튼 트럼프 타워 앞 도로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대형 문구를 새기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가 다음 주 트럼프 타워와 맨해튼 피트 애비뉴와 56가, 57가 구간도로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문구를 칠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이 이벤트는 흑인 시위에 반감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시장실 대변인 줄리아 아레돈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뉴욕시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먹칠을 한 사람이라며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에서 도망가거나 부인할 수 없고 언제든 고향에 올 때마다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빌 드블라시오가 전설적이고 아름다운 5번 애비뉴에 그것도 트럼프 타워와 티파니 매장 앞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글귀를 칠하길 원한다면서 뉴욕시 경찰은 분노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됐던 올 시즌 메이저리그가 다음 달 23일에서 25일 사이 개막될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지연으로 인해 현재 ESPN 스포츠 채널에서는 KBO, 한국 프로야구를 중계 중이며 야구 팬들의 갈증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다음 달 7월 24일에서 25일 2020년 시즌을 개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0년 야구 정규리그는 4월 대만에서 첫 경기 후 5월 한국, 그리고 일본에 이어 네 번째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정규 시즌 경기에 팀당 60경기인 초미니 시즌으로 축소해 경기가 치러지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이동을 최소화해 같은 지구 팀끼리만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편 전 세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 데 이어 지난 4월 KBO와 ESPN이 극적으로 야구 중계권을 체결한 데 따라 미국 야구 팬들도 한국 야구를 ESPN 스포츠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KBO 한국 프로야구 방송 중계로 인해 미국 야구 팬들은 한국 프로야구를 접하면서 한국 스포츠 관람 팬덤 현상까지 생기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The level of play in Korean baseball is quite high for a small country, ranging from AA all the way to the major league level. So in the future, I hope that with this experience, better players from Korea are able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enter Major League Baseball and become big stars. So I think it's a very good thing that Korea is getting the exposure now during this pandemic and allowing fans all over the world to enjoy baseball. 한국 야구는 현재 무관중 게임을 진행하고 있어 TV를 보거나 구장 옆에 차를 파킹하고 멀리서나마 볼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미국 ESPN에서 KBO 야구가 방송돼서 이번 기회에 실력 있는 야구 선수 KT 강백호 선수나 키움의 이정우 선수 등도 메이저리그 스카웃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ESPN이 뽑은 가장 유력한 스카웃 대상은 2019년 시즌 중 1000안타를 달성한 NC 다이노스의 간판 스타 나성범 선수입니다. 스포츠넛은 23세 스플리터를 구사하는 같은 구단 소속 구창모 선수를 각 선정했습니다. 미국 팬들과 스포츠 전문 야구 앵커와 애널리스트 등은 한국 프로야구에 대해 무관중이었지만 카드보드 팬과 완구 팬으로 관중석을 채워보는 재미가 있고 특히 한국 야구 관람 시 치킨과 맥주를 먹는 모습 등 다양한 관람평을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 야구는 구장의 최소 인원 선수와 감독, 볼보이, 응원단만 입장 가능하며 경기 시작 전 선수 코로나19 검사와 발열 체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야구 또한 이번 시즌 개최를 대비해 모든 선수들이 경기 전 코로나19 검사 진행과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관계자 40여 명과 콜로라도 필라델피아 선수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현재 선수와 구단 관계자들의 안전한 경기 진행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보건 전문가, 감염병 전문가와 협력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Texas reopening on pause as virus surges across U.S. Young play key role in the latest wave. 최근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가 그중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n Arizona, where drive-up sites are overwhelmed by people seeking coronavirus tests, people ages 20 to 44 account for nearly half of all cases.
In Florida, which breaks records for new cases nearly every day, the median age of residents testing positive for the virus has dropped to 35, down from 65 in March. 애리조나에서는 20세에서 44세 사이의 사람들이 모든 사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매일 신규 확진자 수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대부분 확진자의 나이가 지난 3월 평균 65세에서 현재는 평균 35세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And in Texas, where the governor paused the reopening process on Thursday as hospitals grow increasingly crowded, young people now account for the majority of new cases in several urban centers. 텍사스에서는 병원들이 점점 더 붐비면서 주지사가 어제 재개방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텍사스의 몇몇 도시 중심가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Dr. Robert Redfield, the director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aid on Thursday that younger people have helped fuel the increase in known coronavirus infections, and that in the past, many of those infections went undiagnosed. Our best estimate right now is that for every case that was reported, there actually were 10 other infections, he said. 질병관리본부의 로버트 레드필드 소장은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부채질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무증상으로 인해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보고된 사례보다 실제로는 10배에 달하는 감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Only 10% of cases noted, CDC says. The situation is perhaps most urgent in Texas, the nation's second largest state, which was under one of the shortest stay-at-home orders when Mr. Abbott, a Republican, decided to reopen the state in phases on May 1st.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인 텍사스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짧은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고 단계별로 주를 다시 열기로 했을 때 지난 5월 1일 공화당 소속 애벳 주지사가 가장 빨리 재개방을 했습니다. Mr. Abbott's response to the increase in cases have been contradictory, and he has been criticized by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over his handling of the stay-at-home order and mask requirements. In recent weeks, he has declared the state open for business, but has also said that Texans should stay at home. He has said Texans should wear masks, but he has refused to issue a statewide mandate. His pausing of the reopening was viewed as yet another half measure by his critics, some of whom called on him to roll back the reopening entirely, a move the governor suggested on Thursday that he opposed.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아버트 주지사의 대응은 모순적이었고 체류 명령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처리 문제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는 경제를 위해 주를 개방한다고 선언했지만 텍사스 주민들은 아직은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주 전체에 걸친 의무화 발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개방을 중단했고 일부 비평가들은 개방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그에게 요구했으며 주지사는 이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Mr. Abbott called the pausing of the reopening temporary, but did not indicate when he would resume the process. Bars now operate at 50% capacity, while restaurants operate at 75% capacity. Yet in many ways, the state feels fully reopened. Beaches and shops in Galveston have been packed. Malls from Houston to the border city of McAllen are busy throughout the day. Diners eat indoors and outdoors at restaurants in San Antonio, Austin, and Houston. 아버트는 재개방의 일시 중단을 임시라고 말했지만 언제 재개할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들은 50% 입장 제한으로 운영되는 반면 레스토랑은 75%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주 정부는 완전히 재개방되었다고 느끼며 식당, 쇼핑몰, 가게들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타임스 앞면에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에 대한 두 가지 지도가 보입니다. Tamped down in the northeast, spiking in the south. Week of March 24 to 30, June 18 to 24. 3월 24일에서 30일 기준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가 확진자들이 제일 많았고 6월 18일에서 24일 기준으로는 미국 남부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국경을 넘어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법원의 검토 없이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 당국의 신속 추방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헌법상 권리가 없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개월 동안 문을 열지 못했던 카운티 소재 비필수 소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기업은 최대 $10,0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종업원 19명 이하의 사업체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소기업이 우선 대상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퀸즈와 맨하탄 등 5개 보로에 있는 22개 국립도서관에서 7월 1일부터 픽업과 리턴만 가능한 그랩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이용객은 온라인과 전화로 미리 예약해 픽업이나 리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뉴욕주 저소득층들은 주택 렌트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이후 일자리를 잃었으며 렌트가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세입자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치의 렌트비를 바우처로 보조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미국 남서부에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또 젊은 층의 무증상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험할 수도 있는 주위 사람에게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